당신은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택시 창문에 붙은 작은 스티커 하나가 한 가족의 생존 전략이었다는 걸. 카드 결제만 받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는 걸.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던 경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2024년 5월 3일 밤 11시 40분.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OC 승차대. 프리랜서 기자 민주는 늦은 출장을 마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현금 트레이의 빈자리가 블랙박스 128GB의 경고 파일들이 그리고 새벽에 찾아오는 누군가가 전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 요금 4,800원에서 시작된 미터기. 그날 밤 이 평범한 택시 안에서 민주는 사랑의 가장 어려운 형태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5월 3일 밤 11시 40분 인천공항에서 홍대. 민준이 뒷좌석에 앉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유리창에 붙은 투명 스티커였습니다. 현금 사절 카드 앱 결제만 가능. 테두리도 없는 단순한 디자인. 하지만 왜인지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요즘 카드 결제가 대세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금 사절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강경했습니다. 단순히 카드 결제 가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공항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은연중에 운전석을 살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회색 머리카락이 귀 뒤로 살짝 보였고 손등에는 오래된 굳은 살. 기사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무심결에 앞좌석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조수석에는 물통 하나, 손 소독제, 그리고 작은 수첩. 대시보드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트레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잔돈 한 입도, 영수증 한 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현금을 다룬 적이 없다는 듯이. 민주는 기자 특유의 관찰력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현금 트레이가 저렇게 깨끗할까?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앞 도착. 미터기가 멈췄습니다. 45,200원. 카드로 하겠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삐하고 승인음을 냈습니다. 민주는 영수증을 받아들며 습관적으로 내용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현금 보관 금지 사내 안전 규정.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택시업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규정은 처음 봤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일반적인 택시 회사의 공식 규정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리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택시 뒷유리의 스티커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왜? 그 물음표가 민준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빈 현금 트레이는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뭔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5월 7일 새벽 2시 15분 여의도 금융센터에서 상암역. 4일 후 새벽. 민주는 늦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의도 금융센터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가 다가오는데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뒷유리에 그 스티커. 카드 결제만 받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00-1234. 맞았습니다. 그 차였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같은 택시를 4일 만에
다시 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민주는 다시 한번 현금 트레이를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4일 전과 똑같이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인데 현금이 한 푼도 없다? 하루 종일 운행을 했다면 카드 결제만 받는다 해도 잔돈이나 교통카드 충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현금은 아예 안 받으시는 건가요? 백미러로 기사의 눈이 민준을 향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카드가 편하고 안전합니다. 기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단호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암역 도착. 18,900원. 카드 결제 또 같은 영수증 문구. 현금 보관 금지. 민주는 차에서 내리면서 기사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피곤하지만 단단한 표정. 이 사람은 단순히 편애 때문에 카드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5월 12일 저녁 7시 40분 강남역에서 망원동.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택시 앱에서 최근 이용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00더 1234.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차를 호출했습니다. 10분 후 같은 택시가 강남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타자 기사는 잠깐 백미러로 그를 봤습니다. 혹시 알아봤을까요? 차는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사장님 차를 탄 것 같은데요. 그러십니까? 네. 그때도 카드 결제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전 때문입니다. 강도나 분실 방지인가요? 비슷합니다. 민주는 비슷하다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비슷하다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기사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밤 운행을 오래 하면 여러 일이 있습니다. 말끝이 무거웠습니다. 망원동 도착 13,300원. 민주는 영수증을 받으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기자입니다. 기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경계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원하시는데요? 왜 현금을 아예 차에 두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기사로 쓰실 만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거절 속에서 민주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아침 7시 10분 합정동.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른 아침. 민주는 네 번째로 그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이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추적이었습니다. 차가 도착하고 민준이 타자 기사는 확실히 그를 알아봤습니다. 또 뵙네요. 네, 사실 일부러 호출했습니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난주부터 사장님 차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우연도 있었지만 의도한 것도 있습니다. 왜요? 궁금해서입니다. 카드만 받습니다라는 그 작은 스티커 뒤에 뭔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블랙박스에 경고 표시가 많으시죠?
기사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깐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지난번에 정차하셨을 때 화면이 잠깐 켜졌었습니다. 경고, 통화, 잠금. 이런 표시들이 보였습니다. 기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새벽 1시 10분.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손님을 내려드렸는데 현금 트레이에 있던 8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하루 수입의 반이었죠.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뒷좌석 손님 손만 흐릿하게 잡았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2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현금을 숨겼다고, 일부러 잔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올해 4월 9일부터 완전히 현금을 없앴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 이유라면 왜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릴까요? 왜 영수증에 사내 규정이라는 말까지 붙일까요? 그러나 그날 밤 민주는 알게 됩니다. 현금 도난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5월 22일 수요일 밤 11시 30분 인천공항. 민주는 5번째로 그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엔 공항에서였습니다. 출발하려는 순간 정차 중이던 블랙박스 모니터가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화면에 짧은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5월 2일 밤 11시 41분 경고 표시. 5월 9일 새벽 1시 23분 통화 기록. 5월 15일 새벽 0시 45분 잠금 설정. 5월 18일 새벽 2시 17분 경고 표시. 각 파일의 용량은 1GB가 넘었습니다. 일반 운행 기록은 보통 100MB 내외인데 이건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장시간 녹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블랙박스의 빨간 불빛은 경고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심장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심장. 민주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다. 사장님, 블랙박스 파일이 용량이 크네요. 기사는 순간 화면을 끄고 민준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우연히 화면이 켜져서. 기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이유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제가 현금을 안 받는 건 단순히 도둑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요. 차는 공항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도록. 민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금이 차에 있으면 저는 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 말이 차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5월 25일 토요일 밤 11시 50분 인천공항 대기. 민주는 6번째 탑승을 위해 공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도적으로 택시 앱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승차대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그 차가 올까? 11시 58분. 00더 1234 왔습니다. 민주는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는 이제 확실히 그를 알아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안 오겠습니다. 기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네. 차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후드티를 입고 머리는 산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남자가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아버지. 민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기사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히. 그는 차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청년이 문을 열고 상체를 들이밀었습니다. 술 냄새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손에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택시비 좀. 5만 원만. 기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 유리를 봤습니다. 진짜 내일 바로 갚을게. 제발. 기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카드만 받는다. 현금은 없다. 청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차잖아. 없다. 진짜로? 진짜로. 청년의 눈이 차 안을 훑었습니다. 현금 트레이, 컵홀더, 시트 틈새, 대시보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도 없어? 카드만 받으니까. 청년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가 일부러 이러는 거지?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차 안을 다시 뒤적거리려 했습니다. 손이 운전석 쪽으로 뻗쳤습니다. 내리거라. 기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청년은 몇 초간 멈춰 섰다가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멀어졌습니다. 차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사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셨죠? 제 아들입니다. 그 순간 민준이 지난 3주간 추적했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현금 트레이의 빈자리, 블랙박스의 경고 파일, 영수증의 작은 글씨, 전부 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기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입니다. 술을 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병원도 다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일주일 잘 지내다가 갑자기 다시. 기사는 현금 트레이의 빈자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예전엔 현금을 차에 뒀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그리고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척했습니다. 나중엔 제가 모르게 가져갔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엔 1만 원,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5만 원, 10만 원. 한 번은 제가 졸고 있을 때 지갑째 가져갔습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날 하루 수입 23만 원 전부였습니다. 2024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신고는 못합니다. 제 아들인데. 차는 강변북로에 올랐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창밖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차에도 지갑에도. 아이가 찾아와도 줄 게 없도록. 하지만 처음엔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한다고 숨긴다고. 차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블랙박스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항상 켭니다. 아들이 와서 뒤지는 것도 제가 거절하는 것도 다 기록합니다. 왜요? 증거입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정말 현금이 없다는. 민주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블랙박스의 경고 파일들, 잠금 파일들, 통화 파일들, 전부 아들과의 기록이었습니다. 손님, 제가 아버지로서 약하면 아들은 계속 무너집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저는 결국 줍니다. 아들이 무릎 꿇으면, 아들이 울면 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들도 선을 지키도록.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카드만 받습니다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경계였습니다. 홍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지갑에서 영수증 5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카드 최근 사용 내역입니다. 영수증마다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1일 밤 11시 47분 신촌 편의점 8,500원. 5월 14일 새벽 0시 23분 홍대 편의점 12,000원. 5월 17일 새벽 2시 15분 합정 편의점 15,300원. 5월 19일 새벽 1시 8분 청춘 술집 45,000원. 5월 22일 새벽 0시 55분 노래방 38,000원. 아들이 제 카드를 몰래 쓰려 할 때마다 알림이 옵니다. 즉시 전화합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해라. 훔치지 말고. 기사는 영수증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카드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카드만 받습니다.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아들도 우리가 서로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카드는 우리가 정직할 수 있게 합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45,200원. 민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네. 아드님은 지금은 어떠세요?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상담센터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마포구 보건소 상담실 예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문구, 현금 보관 금지. 하지만 이제 민주는 알았습니다. 그건 규정이 아니라 생명선이었습니다. 유리창의 스티커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진 두 사람이 함께 잡은 밧줄이었습니다. 2주 후 민주는 우연히 그 택시를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승차대에서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옆좌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 아들이었습니다. 지난번은 자정이 다 된 시간 비틀거리며 창문을 두드렸지만 지금은 초저녁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고 민주는 잠깐 차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조수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그리고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계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기록은 벌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 경계를 세우고 있나요? 겉으로는 차가운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께 살자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홍대까지 45,200원의 여정. 그 안에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00-1234. 그 택시는 오늘도 서울 어딘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빈 현금 트레이와 함께,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 당신이 만약 오늘 누군가에게 안 되라고 말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경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